네, 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여기 청와대에 나와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니고 청와대 앞에 나와 있죠. 오늘 청와대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청와대에 와 있는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뜨거운 뉴스 바로 주한미군 철수였는데요. 먼저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1일이었죠. 전력 배치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역동적인 전력 배치를 위해 세계적 전력 배치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동적 배치 목적에 미 본토 귀환을 포함해 병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요, 순환 배치 전력과 관련해서 미 국방장관의 목표는 그들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와서 대비태세 이슈를 다루고 보다 유연하게 더 많은 곳에서 기동할 수 있도록 병력이 전진 배치된 공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역동적 전력 배치라던가 순환 배치 전력, 그리고 다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이런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바로 미 국방 예산 운영의 뼈대가 되는 국방수권법은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안은요,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약 4,500명 규모의 2사단 1여단이 본토로 돌아간 뒤에 다시 재배치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죠. 순환 배치를 중단하는 데는 추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전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과 독일에서의 미군 감축도 이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식 동맹론은요, 각국의 방위는 각국이 책임져야 하며 미국은 이에 대해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군사기지를 두고 싶었던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영원한 한미동맹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고 한미동맹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을 붙잡아 두려고 주한미군 주둔비 강도적 인상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에게 대폭 인상을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50% 인상 요구에 5년 동안 50% 인상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보고 11월 미 대선까지 버텨보라고 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고 동맹국에게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으니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19로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죠. 트럼프식 비용 절감 접근법은 더 예절 바른 어휘로 바뀌고 다른 시간표를 따를지언정 근본적인 정책이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국과의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겠죠.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자주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따윈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주한미군의 바짓가랑을 잡지 말고 깔끔한 이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